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오늘 오후 개최됩니다. 오늘 본회의에선 주택법 개정안,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등이 여야 합의로 처리될 전망입니다. 주택법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은 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어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주주 환원 등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상장사는 증권시장에서 적극적으로 퇴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흘 전 금융위원회가 기업 밸류어 프로그램에 대해서 페널티 조항이 없다고 밝힌 것과 배치되는 발언인데요. 덕분에 어제 우리 시장은 저 PBR 관련주들 다시 한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소식입니다. 비트코인이 2년 3개월 만에 6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장중 한때 6만 4천 달러 선까지 치솟으면서 사상 최고점 경신의 기대를 품게 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한화투자증권이나 우리기술투자 등 관련 종목들의 주가가 일제히 오르고 있습니다. 12시에 찾아오는 히든전략 고수익쇼, 급등주 대박쇼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코인 시장은 다시 한번 좀 새로운 기록을 써냈습니다. 장중 6만 4천 달러 선을 터치하기도 하면서 밤사이 좀 추가 상승을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시장에서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일정 조건에 미치지 못하는 상장사를 대상으로 해서 거래소에서 퇴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게 되면서 매수세가 다시 한번 좀 유입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구체적인 발표를 이후에 또 하겠다라고 구체적인 내용을 이후에 발표하겠다라고 언급을 한 만큼 당분간은 저 PBR 관련주들 흐름 지속적으로 좀 체크해 보실 필요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오후에 국회 본회의에서는 수은법이 처리가 될 예정입니다. 처리 후에는 또 세로뉴스로 작용하는 것은 아닌지 오늘 오후장에서 주가의 흐름 끝까지 함께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전반적인 지수 상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38%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2,642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가 함께 물량을 좀 덜어내고 있고요. 반면 개인 투자자가 오늘 물량 담아내면서 매수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현재 상승불 켜고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는 하락하는 흐름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오전 11시 부근부터 다시 한번 좀 힘을 내면서 상승 반전해냈습니다. 0.13% 강보합 순이고요. 864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 투자자가 현재 물량을 좀 덜어내고 있고요. 반면 외국인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 함께 매수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외국인 투자자가 물량을 좀 토해내는 모습이었는데요. 현재는 매수세로 돌아섰다라는 부분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장 전략 어떻게 세워야 할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초록밴드에서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더 많은 정보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임상현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오늘 우리 시장을 보면 코스피는 일단은 약보합 수준, 그리고 코스닥은 강보합 순입니다. 장 초반에 코스닥이 좀 하락 출발하긴 했는데 어느덧 보니까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오전장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이제 금요일에 어떤 장세, 주말 어떤 부분의 어떤 장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연휴를 앞두고 약간 숨고르기 장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시장의 흐름들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미국 증시는 아직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4분기 어떤 그 실적 부분들이 GDP 부분들이 이제 3분기보다 확연히 둔화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경기 둔화가 되지 않느냐 하는 약간 우려 섞인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그러면서 금리 인하가 빨라지지 않느냐 하지만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이제 복병이 좀 있기 때문에 쉽게 잡히지 않는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은 3분기보다 4분기 부분의 GDP가 축소된 것은 보통 이제 계절적인 부분의 또 요인이 좀 됩니다. 3분기가 최고 강세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되는데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경기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들인데 중국 경기가 이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중국 증시의 또 흐름들을 한 번은 좀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상해 종합지수의 흐름들을 잠깐 한번 봐보시면은 현재 지금 이제 보고 계신 부분들이 이제 중국 상해 증시 차트인데 최근 2월 달 들어와서 굉장히 가파르게 이제 급등을 좀 해주는 어떤 그런 모습이 뭐 진행이 좀 되고 있죠. 물론 여기 경기 부양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도 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일반적으로 어떤 그 추세 반전의 모멘텀들이 확실하게 진행이 됐다. 그래서 바닥을 이루는 부분에서 역회된 숄더 형태가 약간 만들어지는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물론 박스권이 진행이 되다가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주는 그런 부분이 된다면은 대략적으로 역회된 숄더에 약간 변형된 형태가 약간 나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개념으로 보면은 약간 변형된 역회된 숄더 바닥의 형태가 완벽하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고요. 월봉으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몇 달 동안 지속이 된 하락을 종지부를 좀 찍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봉의 양봉을 보더라도 굉장히 장대 양봉이 되는 거고요. 또 고점에서 보면은 거의 한 10개월 하락을 딛고 반등하는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난번에도 이제 고점에서 보면은 대략적으로 1년 하락을 마감짓고 하는 큰 반등이 주어졌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반등은 이제 추세적 반등 가능성이 이제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중국 증시의 모멘텀을 보더라도 사실 이제 넥라인점이 현재 여기에 있기 때문에 반등이 충분히 주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현재 환율 차트를 잠깐 한번 보시면은 환율 같은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직까지는 지금 1월 달에 원화 약세가 됐을 때 이때가 됐죠. 이제 폭락을 좀 했던 시기하고 거의 일치를 좀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환율이 굉장히 안정적인 환율이 하락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안정적인 흐름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증시는 상승을 계속해서 좀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환율이 다시 한번 하향 안정화, 원화 강세가 된 흐름들이 만약에 이제 나와준다면은 랠리가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은 3월 달에 이런 하향 안정화 이런 부분들이 원화 강세가 진행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그러한 이제 차트적인 요인은 추세를 이제 그러 보면은 이 하단선까지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터치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이 삼각수렴형의 어떤 형태에서 갖춰주겠지만은 당장 3월, 4월 정도 되면은 이 하향 안정화, 원화 강세가 되면서 외국인 매수세가 약간 들어와줄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3월을 상당히 많이 좀 기대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차분히 한번 대처할 필요가 있고요. 자, 그 코스피 차트를 마지막으로 한번 점검을 해보면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한번 출렁거렸을 때 이거는 21선 찍고 가는 패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상승 추세에서는 매매하기가 상당히 좀 좋습니다. 만약에 열리면은 왜 그러냐면은 지난번에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상승 추세에서는 21선마다 또는 20일마다 들어올리는 파동이 되죠. 근데 여기 계속해서 이제 들어올렸던 그런 부분들이 좀 일어났죠. 여기서는. 근데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마지막에는 21선 깨지면서 추세 이탈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1선마다 계속해서 들어올린 파동이 계속해서 나올 거고 21선 깨지면서 추세 이탈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첫 번째 말이기 때문에 지지를 보이고 갈 확률이 많다. 그리고 올말 올초의 변곡이기 때문에 확률 90% 확률로 3월은 강세장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오늘이 2월의 마지막 거래일인데 어제 오늘 양봉 계속해서 되고 있는데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코스피에서는 현재 밸류업 저PBR 부분이 좀 해당이 되고 코스닥에서는 아무래도 4산업 코드에 맞는 이런 어떤 섹터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뜨지 않는 유리한 종목군들이 현재 바이오 섹터인데 바이오 섹터가 최근에 계속해서 제가 시리즈로 좀 하고 있는데 이런 종목군들이 굉장히 크게 많이 이제 급등하는 순환매가 나타나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가장 힘이 약한 섹터까지 들어올렸다는 것은 시장이 들썩들썩한 어떤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기 바라고 3월, 4월, 5월 3개월 정도는 강세장이 연출되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투자를 임하는 어떤 그런 시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강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등주 대박쇼 오전장 하상한가 시간입니다. 앞서 증시 흐름 좀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금요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코스닥은 오후정 들어서부터는 계속해서 좀 힘을 좀 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3월 들어서 하향 안정화 가능성 있다라고 언급을 좀 해주셨고요. 90% 정도로 또 상승 가능성을 점쳐주셨습니다. 꽤나 높은 확률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3월 상승장 미리부터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대비하시면 좋겠고요. 하루 쉬어가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바로 3월장이 또 시작되기 때문에 특히 오늘 방송 조금 더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장을 빛내줬던 하상한가 종목들도 있는데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컴퍼니K입니다. 김성훈 업스테이지 대표가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를 만나서 메타의 LLM 라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컴퍼니K는 업스테이지에 투자한 부분이 부각을 받으면서 오늘장에서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AMP입니다. PCB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인데요. 오늘장에서는 실적 개선 가능성이 부각받으면서 주가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폴라리스 오피스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업스테이지와 함께 온 디바이스 AI 문서, 소프트웨어를 선보인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에 오늘 주가가 큰 폭으로 뛰어 올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전장을 빛내줬던 하상한가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이 중 베스트 종목 한 종목 꼽아주실 텐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예, 폴라리스 오피스입니다. 네, 폴라리스 오피스 오늘장 베스트 종목입니다. 사실 여러 차례 또 언급을 해주시고 또 강조해주셨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제 인터넷 없이도 실시간으로 문서 번역이나 요약도 가능해질 전망인데요. 오늘 이 소프트웨어 출시로 오늘장에서 좀 강세를 보이는 거겠죠? 예, 자 AI 쪽의 어떤 산업들이 가장 이제 침투하기 좋은 부분들이 이제 업무용, 그다음에 오피스 어떤 프로그램이 가장 독보적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 하는 부분들이 사업들이 이제 온라인 상에 또는 이런 쪽에 이제 클라우드 상에서 모든 오피스 프로그램이 이제 구현될 수 있게끔 상호 호환도 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사업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글로벌 1억 명의 유저를 바탕으로 해서 OTT 사업, 메타버스 사업 그다음에 다양한 부대 사업을 이제 펼쳐주고 있는 어떤 그런 시너지 효과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파워를 가지고 가장 먼저 AI 쪽으로 전환이 됐죠. 그래서 이미지 생성은 이 이미지 생성뿐만 아니라 글쓰기, 또 파워포인트 작성, 사업계획서 작성 이런 부분들을 하이퍼 글로벌 X 그다음에 GPT하고 장착을 하고 플러스 알파 커스터마이징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좀 해나가는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글과 컴퓨터와 함께 이제 쌍두마차로 한글과 컴퓨터는 이제 늦게 이제 뛰어든 거고요. 이와 비슷한 어떤 흐름들이 계속해서 나와줄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신사업을 가장 먼저 시작을 하고 캐시카우가 작은 액수라도 구체적으로 찍히는 것들이 좀 중요합니다. 플러스 오피스 같은 경우도 AI 버전 그런 부분에 어떤 이 사용료를 받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계속해서 이 장이 꺾이지 않는 한 플러스 오피스는 대장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여러 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신고가를 이번에 1월 달에 한번 넘었다가 조정을 보였는데
추세가 깨지지 않으려면은 추세가 깨지 않는 조건은 뭐냐면은 절대적으로 보면은 상승과 조정 절반 지지를 받고요. 그다음에 초점이 약간씩 높여가면서 22선 돌파 안차. 그러고 나서 슈팅이 좀 일어났죠. 그러니까 최근에도 단기주 그다음에 자주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드디어 빛을 발하면서 자 22%의 급등들이 나타났다. 물론 상한가는 아닙니다만은 상한가에 근접하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와 비슷한 솔트룩스, 마음 AI, 코난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군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 좀 생각이 되고 또 구체적인 것은 이제 초록밴드 아래에 입장하시면은 폴라리스 오피스처럼 갈 수 있는 또 차트적인 것들을 매일 아침에 좀 제시를 합니다. 그런 부분인데 당연히 현재 폴라리스 오피스도 아침에 일찍 제일 먼저 딱 그 선정을 좀 했는데 22% 넘는 급등들이 나타났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록밴드의 그 생생한 기록이 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베스트 종목 만나봤습니다. AI가 물론 여러 산업과 이제 겹쳐서 이제 좀 결합이 되겠지만 가장 쉽고 또 빠르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업무용이나 오피스 부분이다라고 언급을 좀 해주셨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실제도 실적이 찍히고 있는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 차례 좀 강조를 해주신 바 있고요. 더불어서 솔트룩스나 마음 AI도 함께 좀 자주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관련해서 AI가 또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수혜주들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초록밴드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습니다.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더 다양한 정보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오전장 정리해보고요. 오후장도 함께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인기주 만나볼 거고요. 첫 번째는 어떤 종목일까요? 한국 BNC입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한국 BNC입니다. 요즘 비만 치료제가 워낙 또 잘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GLP-1 계열이 가장 좀 대표적인데요. 한국 BNC도 이 GLP-1 임상 소식을 알렸습니다. 오후장에서도 이 흐름 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예, 한국 BNC 이제 부분들은 위탁 생산, CMO, CDMO도 같이 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어떤 사업을 현재 건강기능식품 제조부터 의약품 제조 이런 여러 가지 부분까지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화장품 제조 관련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방 매니저 사업을 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 최근에 이제 이에 대한 생산 능력이 좀 있기 때문에 이제 GLP-1 비만 당뇨 치료제로서의 가장 먼저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이제 GLP-1 일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신규 진출을 좀 했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한국 BNC가 좀 아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3년 전에는 코로나 치료제 쪽에 어떤 재료를 가지고 10배거를 실현했던 종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대만의 이제 골든바이오텍하고 천연성분 이게 대만판 우장지 버섯, 대만판 영지버섯이죠. 현재 안티키노놀 부분의 성분을 가지고 코로나 항바이러스 여러 가지 효과를 노린 건데 임상 3상까지 갔는데 약간의 변별력이 없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3상이 실패하다시피 해서 굉장히 추락을 많이 했던 수모를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만 골든바이오텍의 글로벌 판권 이착 제조 이쪽의 재료를 가지고 크게 급등을 해줬습니다. 이제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상황에서 보면은 67,000원까지 갔죠. 6,000원 그때 당시 6,000원대 이게 싹 3개월 만에 어마무시한 시세를 좀 냈던 현재 전설적인 종목이다 좀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나서 현재 어떻게 보면은 2년 동안, 거의 한 2년 반이죠. 2년 반 동안 계속해서 침체 하락 약세를 보이다가 이번에 다른 재료를 가지고 약간 올라주고 있기 때문에 약간 끼가 많이 있는 그런 부분이고 출발하기 전에 코로나 시세가 나오기 전에 가격대가 약 9,000원 정도 좀 되죠. 네,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데 지금은 약 4,000원 정도 좀 되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갭상승 음봉에 좀 해당이 되지만은 아랫꼬리를 만약에 좀 달았을 때는 우리가 이제 오후장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그리고 아랫꼬리가 달지 않으면은
종가상으로 보면은 하락이 멈춰주는 이제 십자 도정 형태를 보이다가 다시 한번 올 수가 있기 때문에 GLP-1에 대한 부분에 물론 이 이슈 포커스에서 자세하게 한번 다뤘지만은 요것이 약간 이 바이오의 어떤 상승의 어떤 시기에 대장주 어떤 섹터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고 한국 PNC도 이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도전을 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후장 인기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인기주 종목으로 한국 BNC 만나봤습니다. 엊그제 현지 시간으로 27일 기준으로 비만 치료제 사업을 하고 있는 바이킹 테라퓨틱스가 무려 121% 넘는 주가 상승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현지 시간 28일, 그러니까 어제장에서는 11% 정도 추가로 상승을 하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비만 치료제 관련한 종목들이 이 시장을 좀 잘 가고 있다라고 좀 파악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 BNC 역시 마지막에 만약에 오후장에 아랫꼬리를 좀 그리면서 하락하는 흐름을 좀 이어가게 된다면 그때 한번 매수 타이밍을 노려보시면 좋겠다라고 언급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함께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인기주 종목도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종목일까요? 네, 레이저 옵텍입니다. 네, 두 번째 종목 레이저 옵텍입니다. 피코 레이저 제품을 공개한 이후에 주가가 다시 한번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라인이라고 해서 기미랑 톤 개선도 가능하지만 얼굴 윤곽 개선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보면서 저도 좀 흥미가 좀 있었는데 오늘 계속해서 좀 좋은 흐름 유지해 갈 수 있을까요? 예, 레이저 옵틱 이제 피부 미용증도 이제 관심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쪽으로 아주 자세하게 소개했는데 일단은 레이저 옵틱 부분들이 있는데 레이저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산업적으로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산업용으로 보면은 반도체 쪽으로도 진행이 되고 있고 레이저 원리를 좀 이용해서 피부 미용, 그다음에 질환 치료 이쪽에서도 발전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볼 필요가 있는데 한빛 레이저 같은 경우는 산업용으로 많이 했고 또 실제 신규 상장이 됐죠. 근데 피부 미용이나 의료기 쪽에서 레이저 옵틱은 이번에 레이저 옵틱이 이제 상장이 좀 됐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상장이 돼서 또 차익 실현 매물 때문에 또 가파르게 좀 하락을 해서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레이저를 이용한 각종 현재 만성 피부 질환, 그다음에 어떤 기미 부분들, 아토피 치료 이쪽에 그 질환별로 맞는 어떤 치료 기종의 레이저 기기를 현재 그 부분에 어떤 발명을 좀 했고 개발했고 이에 대해서 사용 승인 부분들 국내 미국 사용 승인을 좀 받았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성장성은 상당히 높다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차트를 보게 되면은 제일 중요한 것은 고평가냐 저평가냐죠.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이 회사 가치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그래서 고평가냐 저평가냐 이걸 이제 판단하는 거죠. 근데 레이저 옵틱은 신규 상장을 하고 나서 2만 원대에 상장하는데 일단은 만 원까지 빠졌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차익 실현 매물 보통 한 달이 되면은 보유수 물량이 풀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레이저 옵틱은 그런 케이스에 좀 속하는 부분인데 최근에 보면은 장대 양봉이 계속해서 지금 2, 3일 정도 나와주고 있고 어제도 나와주고 오늘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물을 소화하고 올라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오히려 만약에 눌림목이 한번 나와준다면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 가격수는 조금 높습니다만은 돌파 매매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뭐 2, 3%만 빠지더라도 현재 이제 매력적인 어떤 종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신규 상장 이후로 한 번도 시세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어떤 매물 소화를 하고 나서 또 바짝 시세가 나줄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돼서 오늘 오후에 베스트 종목으로 충분하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돼서 오후장 인기주로 한번 골라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레이저 옵텍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레이저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피부 미용이나 의료기기 쪽으로 좀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트상으로 2, 3일 정도 지금 장대 양봉을 그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름목이 좀 나오게 된다면 관심 종목으로 좀 두셔도 좋을 것 같고요. 관련해서 어느 타이밍에 매수를 하면 좋을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초록밴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더 다양한 정보들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전장 하상한가 종목들 그리고 오후장을 대비할 인기주 종목까지 만나봤고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종목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오늘 목요일입니다. 다만 내일 저희가 휴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금요일 코너를 오늘로 옮겨와서 좀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명예의 전당에 오른 종목들부터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실 텐데요. 100%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한 명예의 전당에 오른 종목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렇게 해서 명예의 전당에 오른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오늘 금요일 코너 옮겨와서 목요일에 진행을 하는데요. 명예의 전당에 올랐던 종목들 포함해서 기존에 소개해드렸던 종목들 다시 한번 AS 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첫 번째 종목부터 소개해 주시죠. 예, 에이스 종목부터 할까요? 예, 에이스 좋습니다. 종목은 네. 네, 오로스 테크놀로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로 AS 종목은 11월 22일에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던 오로스 테크놀로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장비주인데요. 일단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 넘게 밀리는 모습을 어제장에서 보였습니다. 기술주도 좀 낙폭이 있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잘 강보합 수준으로 좀 버텨주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힘을 좀 더 받아갈 수 있을까요? 예, 그 11월 달, 12월 달에 반도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소개를 좀 해드렸고요. 그러고 나서 2달이 좀 지났습니다. 한 석 달 가까이 좀 진행이 됐는데 그 가운데 100%가 도달이 됐던 종목이 상당히 많이 속출을 좀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오로스 테크놀로지를 제시를 좀 했습니다. 오로스 테크놀로지를 제시를 좀 했던 가장 중요한 핵심 이유가 바로 웨이퍼에 대한 측정 장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반도체 공정을 하게 되면은 포토 공정 부분들이죠. 이제 증착 과정에서 여러 번의 이제 포토 공정이 필요하고 이 시각 공정이 필요해 보이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층을 올리면서 이렇게 만들어 가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건물을 짓다시피 X축, Y축 이렇게 우리가 이제 건물도 이제 층을 올리는 어떤 그런 개념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약간의 시차만 있으면은 오정렬만 되면은 X축, Y축이 약간 틀어지기만 하면은 이게 제대로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건설 현상에서도 X축, Y축, 그다음에 수직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신경 쓰면서 이제 고층을 올리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반도체에서도 미세 공정이 계속 하다 보니까
조금만 이렇게 틀어줘도 이 회로에 대한 오정률이 좀 되거든요. 그래서 오버레이 부분들 과정에서 이걸 교정을 좀 해야 되고 또 측정, 뭐 두께 측정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미세 공정에서 굉장히 많이 장비가 좀 투여가 되죠. 이게 새로운 장비가 좀 투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장 특화된 것이 오로스 테크놀로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게 이제 그대로 이제 적중이 됐던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저 오로스 테크놀로지 부분들의 이제 차트를 보면서 이때 당시에 연금을 좀 드렸었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주가가 그러니까 이 미세 공정, 첨단 공정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은 거기에 맞는 어떤 장비 이 부분들은 그대로 이제 시세에 이제 반영이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직전 고점을 돌파하려다가 말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이것도 마찬가지 약간 흔들리다가 한 번 더 슈팅이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만간 탑 명예전당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중장기 투자가 장단점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중장기 투자 중에서 막 2주 내내 하락하고 있는데 가만히 버티고만 있는 게 보통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 부분에서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현재 이런 그 중장기 투자에 이제 빛을 발하는 그런 어떤 부분이고 또 이거는 종목에 대한 선정 분석이 정확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로스 테크놀로지도 현재 조만간 명예전당에 오를 것 같은 현재 희망적인 느낌적인 느낌이 좀 드네요. 예. 자, 여기서 에이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종목 만나봤습니다. 오로스 테크놀로지고요. 11월 22일에 소개를 해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수익률 기록상 90.4%입니다. 전문가님 말씀처럼 곧 있으면 또 100%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을 하면서 명예 전당에 곧 이름을 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종목도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어떤 종목일까요? 예, 자 기존의 이제 종목군 중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종목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먼저 보실 텐데요. 삼성의 사법 리스크가 끝나고 나면서 이 조기 인수에 대한 이야기가 좀 솔솔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급등한 바도 있고요. 그런데 실적만 놓고 보면요. 작년 매출이 적자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단 호재도 있고 악재도 같이 있는 상황이라서 어떤 쪽에 조금 더 초점을 둬야 될지가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매출이 찍히지 않는데 3조 단위는 시총이 현재 형성이 좀 됐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말이 되느냐 한 논란이 많지만은 제약바이주 같은 경우는 항암제, 임상만으로도 뭐 10조를 찍었던 뭐 전설적인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신라진을 비롯해서 많이 좀 있습니다. 신풍제약도 마찬가지. 거의 이제 찍었던 전례들이 있는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현재 로봇 관련된 첨단 기술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 매출은 약간 뭐 전혀 안 찍힌 건 아니죠. 이제 미미한 수준인데 이에 대한 기술 밸류에이션 이런 부분이 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제가 이제 작년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에 좀 해당이 되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가장 특화된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 차트 준비된 화면을 잠깐 보시고 말씀을 좀 들어보면은 자 여기서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부분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들의 가장 큰 핵심은 현재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된 그런 부분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들은 사적 보행 관련된 이슈가 상당히 많이 존재를 좀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떤 그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모든 노동 현장에 투입이 될 수 있는 또 생활 보조, 가사 보조까지 이제 실현이 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성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제2의 자동차 산업과 같은 위상을 가지고 있는데 국내 관련된 어떤 기술력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보자면은 충분히 지금 뭐 10조를 향해서 가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들어보면은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한번 크게 시세를 넣고 계속해서 행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가짜라면은 이렇게 행보할 일은 없겠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래를 향해서 계속해서 줄줄줄 흘러내리는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것들이 이제 정상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이 박스권의 중심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이 신고가를 넘보아 주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의미 있는 거래량이 한번 터지면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때도 사실은 충분하게 가격 조정이 됐기 때문에 늦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좀 통해서 들어보니까 그렇다면 거래량이 좀 대량으로 터지는 시기가 언제가 될지 이 부분이 좀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관련해서 전략 함께 좀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초록밴드에서 정보 받아가실 수 있겠는데요.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정확한 정보들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세 번째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종목 만나볼까요? 예,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제가 순서를 약간 혼돈해 가서 네. 좀 바꿔서 좀 어떤 했는데 순서든 괜찮습니다. 이번엔 예. 주성 엔지니어링 한번 볼까요? 예, 네, 준비된 앵커님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주성 엔지니어링 살펴볼 텐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주 거래처가 SK 하이닉스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SK 하이닉스가 3월부터 시작을 해서 세계 최초로 HBM3 양산을 시작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좀 이 부분이 주가에 반영될 가능성 좀 남아 있다고 봐도 괜찮을까요? 예, 모든 것은 AI 쪽, 그다음에 HBM 쪽, 뭐 이런 쪽에 대한 첨단 쪽에 어떤 비중이 많은 그런 부분이 올라가지 전체 어떤 반도체락에서 올라간 것은 아니다. 물론 올라가긴 올라가지만 더디게 올라가는 부분이다 좀 생각이 되는데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현재 어떻게 보면은 실제적으로 첨단 공정에 쓰이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좀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상당히 가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시면은 지금 현재 이제 보시고 계시는 부분들이 증착 공정에서는 여러 가지 공정이 좀 쓰입니다. 화학적 지상 기상 방식, 그다음에 원자층 현재 증착 방식, CVD, ALD 이런 용어를 써가면서 좀 하는 건데 이에 대한 장비를 다 갖춰주고 있죠.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고 또 마찬가지. 디스플레이 쪽도 마찬가지 OLED 쪽이 좀 강화되고 좀 있죠. 여기에 대해서도 모든 장비를 다 갖춰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반도체 쪽의 어떤 그 방법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업체가 원자층 증착 원리를 이용한 여기에 대한 장비 개발을 성공을 좀 한 것을 가장 큰 이슈로 좀 현재 두고 있는데 원자층 증착이란 것은 현재 우리가 이제 증착 과정에서 회로를 이렇게 미세 회로를 그리는데 원자 단위까지 회로를 그릴 수 있는 또 이걸 증착할 수 있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만큼 초미세 회로를 구현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그런 관점에서 현재 볼 필요가 있는데 원자층 현재 증착이라는 것은 원자 단위까지 두께까지 한두 개 한 겹 어떤 증착하고 두 겹 증착하고 이런 과정들인데 이게 이제 촉매 작용을 통해서 이렇게 한 겹짜리가 이렇게 두 겹짜리로 되는 겁니다. 물론 이런 어떤 화학적인 원리까지 설명하기는 시간 관계상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 이런 원리라고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들은 현재 주성 엔지니어링의 또 다른 성장 동력이 태양광 설비 장비도 생산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차세대 태양광 전지 중에 이제 팬텀 셀이라고 있습니다. 팬텀 셀은 기존의 이제 실리콘 웨이퍼 아래에 새로운 어떤 그 투명 현재 어떻게 보면은 디스플레이 형태로 또다시 이제 페로브스카이트라는 셀을 증착해서 장파장, 단파장 두 파장 모두 흡수하는 그런 태양전지를 개발을 좀 했는데 이에 대한 장비를 좀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이 태양광의 새로운 개념 페로브스카이트 셀을 개발을 좀 한 것이 있는데 이에 대한 어떤 장비까지도 같이 이제 밸류에이션이 좀 있기 때문에 주성 엔지니어링이 전공정 장비는 별로 각광을 받지 못하죠. 후공 장비만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 전공정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원자층 단위 또는 태양광 어떤 새로운 어떤 설비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밸류에이션이 폭발을 해서
오늘과 같은 급등이 좀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에 그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이 소개를 좀 해드렸죠. 원자층 증착 장비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한번 크게 시세를 냈고 3개월을 쉬고 다시 한번 급등을 좀 해줬다는 것이 좀 중요하다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눌림목이 되더라도 좀 며칠 쉬어가더라도 다시 한번 접근하시면은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성 엔지니어링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을 할 이유가 전공정 장비라도 주목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AS도 만나봤고요. 지금 주성 엔지니어링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SK 하이닉스로 주 거래처를 좀 두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남아있는 상승 여력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함께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예, 파워로직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워로직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전도체 관련주로서 최근에는 좀 많이 언급이 되기도 했습니다. 일단 3월 4일에 지금 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기대감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 여력이 좀 있다고 봐도 괜찮을까요? 예, 어느 정도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낙폭 과대 때문에 또 이제 기대 심리를 좀 갖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파워로직스의 이제 본 사업, 그 회사의 어떤 사업 이 부분에 주안점을 둬야 했는데 최근 올라간 것은 초전도체 관련된 이슈 때문에 초전도체 업체에 관련된 지분이죠.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 투자했던 펀드에 대한 지분이 파워로직스도 있다. 그다음에 제1 있다, 2대 주주로 있다 해가지고 파워로직스가 이제 부대장주로 올라갔던 그런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됩니다. 신성 델타테크가 대장주로 계속해서 올라간 그런 부분인데 두 개 다 본업을 한번 분석을 좀 해보시면은 본업이 굉장히 뛰어나다. 이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파워로직스도 소개를 했을 때도 초전도에는 부수익인 거고 본업의 가치가 워낙 충실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 본업의 가치에 대해서 잠깐 현재 내용들을 잠깐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파워로직스는 우리가 이제 카메라 모듈 쪽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단가면이나 여러 가지 면, 경쟁 면에서 많이 좀 뒤처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2차 전지에 눈을 좀 돌리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2차 전지 쪽에서도 이 스마트폰에서도 적용이 되죠. 당연히. 또 그다음에 자동차 분에서 적용이 되는데 스마트폰에서 보면은 초소형 배터리용 이제 보유회로 배터리마다 이제 보유회로가 있습니다. 이쪽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현재 배터리 팩 요거에 대한 사업을 같이 이제 병행해서 좀 하고 있는 그런 건데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그러면 중대형도 한번 해보자 해서 중대형 배터리 관리 시스템 BMS 그다음에 팩 사업을 계속해서 진출을 하고 있는 것이 파워로직스이기 때문에 성장성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제가 이제 도표를 정리하면은 배터리 팩 제품, 그다음에 BMS 제품을 별도로 이해하기 쉽게 자료용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캐시카우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당장 이렇게 지켜야 되거나 또 공장 증설이 돼야지 충분하게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안심이 좀 되죠. 또 실제로 보면은 국내 공장뿐만 아니라 베트남의 공장 부분들이 이제 3공장까지 계속해서 증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공장 셀당 보통 뭐 700억에서 한 1000억 정도 되는데 4개 공장 캐파를 합해 보면은 최대는 한 4천억까지 현재 매출이 이제 증대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주문이 약간 폭주하고 있고 베트남은 눈코 뜰 새 없이 돌아가고 있고 이와 비슷한 뭐 폐 배터리 사업이나 2차 전지 쪽에 부수적인 신사업들을 활발하게 펼쳐지는 어떻게 보면은 보이지 않는 뉴페이스 종목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파워로직스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차트를 이제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들어보면은 자,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면은 한번 초전도체 시세가 한번 반짝 한번 일어났죠.
그러고 나서 이제 가짜 논란이 벌어지면서 거의 온바닥까지 내려왔고 또 장이 안 좋으면서 온바닥까지 내려왔습니다. 바닥을 계속해서 기다가 최근에 다시 한번 이슈가 좀 되고 있으면서 한번 급등 조정, 다시 한번 2단으로 상승해서 급등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굉장히 심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심하게 나오더라도 이 냉난점만 계속해서 지켜주면은 반등의 소망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최근 차익 실현 매물이 나타나서 한 5일 이상 빠졌습니다. 근데 이 추세 반전이 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면은 21선이 다시 한번 이렇게 돌파를 하고 숨고르기를 하면은 이 파동이 나타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초전도체 부분들이 데이터가 만약에 이제 이게 성공적으로 좋게 나와주면은 후속적인 투자의 붐들이 활발하게 진행이 될 것이고 물론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지만은 또 다른 재료가 나왔을 때는 또 신고가도 가능합니다. 하나의 큰 마디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또 파워릭스는 보이지 않는 다른 베트남 증설에 대한 재료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2차 시세 가능성들이 좀 있어 보인다. 당장은 V자로 넘어가기는 힘들고요. 다만 현재 그 3월 4일 날 발표 이후에 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가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파워릭스를 계속해서 이제 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제시를 했던 신성 델타테크는 계속해서 올라가게만 하고 조정을 거의 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아도 이게 초전도체하고 연결이 돼도 추천을 하기는 강심장이 아니면은 추천하기 힘들죠. 그래서 저는 약 중심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파워로익스는 똑같은 재료지만은 시세가 전혀 다른 본업의 가치는 전혀 반영이 안 됐다. 그래서 충분하게 2차로 도전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세한 부분들은 아래 노란톡에 오시면은 초전도체 관련된 종목군 중에서 본업의 가치가 뛰어난 종목군들을 엄선해서 좀 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고 많이 이쪽에 현재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에이스 종목 만나봤습니다. 파워로직스 살펴봤고요. 2차 전지 관련해서 사업도 잘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초전도체 관련주로서 좀 크게 관심을 받은 바 있습니다. 지금 3월 4일에 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할 수도 있고요. 오히려 또 발표 결과에 따라서 급락이 나올 수도 있다는 부분은 투자하실 때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더 많은 정보들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초록밴드에서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더 많은 정보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지금 증시 상황 좀 잠깐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37% 정도 하락하면서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2642선 현재 지나가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수급 동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물량을 좀 토해내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 투자자 홀로 물량 담아내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계속해서 빨간불과 파란불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기준으로는 다시 한번 0.07%의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상승 반전해냈고요. 863선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 보시면 개인과 외국인 투자자가 오늘 물량 좀 담아내고 있고요. 반면 기관 투자자가 오늘 홀로 현재 물량 덜어내는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후장까지 흐름 이어지게 될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안에서는 제약, 바이오, STO, 반도체 쪽에서 시세가 나고 있으니까요. 순환매 전략 취해보시고요. 오늘장 인기주 종목은 한국 BNC입니다.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주목받고 있고요. 오늘장 베스트 종목은 폴라리스 오피스입니다. AI 결합 소프트웨어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오늘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이외에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급등주 대박쇼를 제가 진행하는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다음 주부터 저는 지금보다 조금 더 이른 아침 개장 방송을 통해서 인사드릴 텐데요. 화면 밖에서도 많은 제작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급증주 대박쇼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는 내일 하루 쉬었다가 다음 주 월요일 3월 4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